4월 13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이요, 에브라임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그웨일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와 같아.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갔어요. 이제는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위치했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탐지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나중에 40년 후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세들에게 연설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사건을 회고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치십시오.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했습니다.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그들이 말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은 모세는 이제 주님의 분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사람 우두머리를 뽑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쭉 이제 나열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를 나중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모세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나머지 10사람의 이름은 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베냐민, 스불론, 므낫세, 단, 아셀, 납달리, 갓.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데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자, 정탐꾼으로 선발된 우두머리는 처음 인구조사 때 임명된 지휘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유다 지파 지도자는 나손이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엘리사마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젊고 건장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이제 우두머리로 보낸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12명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정탐할지를 일러줍니다. 정탐 경로는 남쪽의 네겝 지방에서 출발해서 북쪽 산간 지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정탐해야 되냐 하는 것은 군사적인 정보들과 또 그 지형 지세, 성읍의 요새와 여부, 토지의 비옥도 등
아주 세심하게 많은 것들을 다 조사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시한 정탐 범위는 이렇게 가나안 온 땅입니다. 남쪽에 맨 밑에 네겝부터 시작해서 북쪽 저 산지까지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니라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탐지할 내용 역시 총괄적입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했고, 또 앞으로 거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토지나 이런 것 다 자세하게 토지의 비옥도 같은 것도 보게 했잖아요. 그런 앞으로 살 땅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어서 이제 모세가 명령합니다.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사실 적지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스파이잖아요. 40명이, 12명이. 그렇기 때문에 좀 쭈뼛쭈뼛할 수도 있지만은 승리를 확신하고 용맹스럽게 행동하여라. 또한 그들이 보는 모든 사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현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탐지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고요.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정탐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더라.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사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이제 확인하라 그런 뜻인데요. 모세는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면 포도가 아주 굉장히 풍성스러운 포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젖과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물을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가져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에게 큰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를 가져와라 라고 탐지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라고는 어디까지나 승리는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는 전략을 짜라고 보낸 것이지, 여기가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그런 걸 보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